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재성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황부터 보실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가 굉장히 좋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 이제 FOMC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보면 미국부터 해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아직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른다. 왜냐면 우선 이 전쟁 리스크가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입장차가 완벽하게 좁혀진 건 아닙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를 하는 걸로 원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이 중립국화가 군사력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서방 국가와의 동맹을 맺지 말라. 너희 스스로 이제 중립국화를 선언해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푸틴 같은 경우는 이 서방 국가와 동맹을 맺는 걸 거의 나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일단 거절을 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위에 지금 북한이 있죠. 자, 북한은 러시아보다는 약한 국가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옆에는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한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틈만 나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괴롭히고 과거의 역사에서도 우크라이나 계속 못 살게 굴었는데 옆에 이렇게 강한 나라가 틈만 나면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탈군사와 서방 국가와의 동맹을 해제하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이 중립 구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에요. 이게 이 수단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상황이 돌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장세가 또 급변해서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특정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치 투자 종목들은 오히려 수급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급이 강한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타 종목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보내드렸던 단타 종목은 에브리봇이라는 로봇 관련주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동시효과 8% 이상 강한 수급 확인 후 제가 8시 50분에 정확하게 문자 보내드렸고요. 장중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6.67% 수익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단타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하고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들을 별도 선별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9시 15분 이내에 3에서 5% 이상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만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종목명과 시초가에 매수해서 3에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된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고 그럼 9시에 딱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선별해서 추천드린 종목들은 9시 15분 이내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15분이면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9시 15분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최소 3에서 5%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즘같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기 좋은데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682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브리봇을 추천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이화공연과 효성OMB로 수익을 내드렸고요. 이번주에도 월요일에는 주민터넷 그리고 효성OMB 범양건영까지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요즘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단타 종목들 받으셔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개인 번호 010-5738-8682번으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고 제 지식을 전달한다는 성취감과 제 스스로도 여기서 삶의 이유와
기쁨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금전적인 걸 바라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공간 안에서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에디슨입이 보시면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전형적인 세력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 448일선, 이 보라색 선을 보시면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왔다. 여기 지지 받아주고 상승, 지지 받아주고 상승, 이 부분에서 또 지지 받아주면서 상승, 이런 식의 지지 받아주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중요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항상 그랬어요. 에디슨 EV가 중요한 소식과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다가 이 자리까지 밀리다가 다시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움직임들,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거의 2연상 그리고 3연상을 가다가 주가가 빠진 날, 이때도 거의 한 70%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70% 이상. 이 자리까지 밀렸을 때 쌍용차 계약에 대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쌍용차 계약을 이때 완료했죠. 완료하고 회생 계획안 제출일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일날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결국에 이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를 일정 부분 얻어내지 못해서 다시 한번 4월 1일날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관리인 집회가 열립니다. 관리인 집회. 자,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력들의 어떤 매집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이 448일선, 에디슨 EV가 항상 상승이 나왔었던 이 자리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대응의 관점에서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현금을 언제 매수를 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에 대해서도 미리 선정을 해서 세력들이 매도하기 직전에 우리가 좀 매도를 하면서 선침해 선매도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침해 선매도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선매도 전략은 너무 또 빨리 매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기 어렵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딱 매도하기 직전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오는 세력들도 중장기의 세력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중장기 세력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가는 대주주 세력, 이런 세력을 이야기하고, 단기 세력은 이런 식으로 호재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워 올리고 차익 실현을 빨리 하고 나가는 세력들, 이게 바로 단기 세력입니다. 근데 이번 자리에서도 들어오는 세력은 중장기 세력은 아니고 단기 세력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 세력들은 많게는 80%, 적게는 60%, 이 정도의 상승률을 이끌고 주가를 단기간에 또 빼면서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가격대를 선정하면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서 목표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4월 1일 관계인 집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변제율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돼요. 이 합의가 되게 되면 사실상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단과 담보권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승인, 동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채권단, 담보권자,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회생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서 인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회생 계획안을 통과를 받으려면 변제율에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쌍용차 채권단에서 에디슨 모터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회생 채권 변제율이 1.75%로 굉장히 낮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회생 계획안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 50% 이상 현금 변제를 해줘야지 동의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에서 50% 이상의 현금 변제를 해줘야지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에디슨 모터스의 계획은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 바로 주식으로 주려고 했어요. 주식으로. 근데 이 채권단에서 불만이 있는 게 주식으로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자도 못 받지, 이 주식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금액 자체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이걸로 가지고 또 은행에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50% 이상은 현금 변제해달라, 그리고 나머지를 주식으로 변제하든 그거는 너네들 맘이고 우리는 50% 이상의 현금 변제를 원한다, 그래야지만 회생 계획안에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영건 회장이 과연 이 변제율 때문에 줄 돈이 없어서 이 회생을 포기할까요? 쌍용차를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영건 이 회장이 이 쌍용차 인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노력했어요. 돈을 투자했는데 거의
쌍용차 인수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인수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인수의 문 앞에서 문고리만 당겨서 열면 되는데 이 변제율 때문에 이 문고리를 안 당긴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동안의 시간과 돈을 생각한다면 이 강영권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들 충분히 변제율을 높이고 회생 계획안을 통과를 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딜을 하는 거예요, 딜. 예를 들어서 강영권 회장이 처음부터 에디슨모터스가 변제율을 처음부터 50%를 준다고 했어봐요, 현금으로. 그럼 분명히 이 채권단에서 어라? 얘네 돈이 있나 보네? 에디슨모터스 변제율을 현금으로 해줄 정도로 돈이 충분히 있구나 이러면서 현금 변제를 더 요구를 했을 거예요. 현금 변제를 야 우리 70% 이상을 현금으로 줘 이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강영권 회장이 에디슨모터스에서 현금 변제율을 1.75%까지 굉장히 낮게 평가를 측정을 하면서 다시 만약에 채권단에서 딜을 하더라도 50%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0%의 현금 변제율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자, 그래서 5천억 정도의 그 회생 채권 중에 50%면 약 2,500억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KCGI 투자 컨소시엄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KCGI가 한진카를 팔고 남는 차익이 6,9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6,900억의 돈을 에디슨모터스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를 해줄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 분명히 에디슨모터스의 내부적으로 이 세력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추측이지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에디슨모터스와 세력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쌍용차 인수는 할 거고 현금 변제율을 높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회생 계획안 통과를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할 거다. 매집하는 시기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게 되면 거래량이 없다가도 거래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또 매도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또 터져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래량이 잠겨있잖아요. 잠겨있는 와중에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린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때는 추가적인 매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도 이런 상승률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대응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냐, 영상에서 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주주소통 카톡방을 제가 열었어요. 에디슨EV의 주주소통 카톡방인데 이 옆에 있는 이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방에서는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과 함께 목표가와 새로운 매수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에디슨EV 주주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이런 정보들 받으시고 소통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682번으로 에디슨이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에디슨이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